만약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상과 생존의 위협을 넘어 극심한 빈곤이 일어 모든 국가 앞에는 동맹과 국제 질서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발표로 러시아 경제 제재를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현대 국가에서 가진 욕구 중 강했고 인도와 독일, 일본 등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라는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요국들의 동맹과 진영 앞에서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어떤 무게로 짊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두 얼굴. 미국은 인도를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인도-태평양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국가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럼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모디 총리에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오히려 크게 늘렸습니다. 결국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방과 에너지 문제를 철저히 분리한 것이죠. 즉, 인도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공급받을 수 있는 러시아산 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독일과 러시아의 공생. 2021년 11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거대한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 신설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가스관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EU 의회도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의 완벽한 폐기를 요청하면서 외교적 부담을 느낀 독일은 가스관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가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약 12개의 석탄 발전소를 전력망에 다시 연결하고 폐쇄될 예정이었던 여러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제재는 상대 국가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제재 주최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국가 안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사 동맹인 일본의 선택.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원유의 중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원유 수입원의 다변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미오 일본 총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에너지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 지금과 같은 시기에 G7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1987년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67.9%까지 떨어졌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시 중동산 원유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22년 12월에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진행되는 유전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 프로젝트에 잔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전비 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서방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분에서만큼은 자국의 실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방과 에너지 안보는 자국의 실질적 이익에 기반하여 세계화 또는 탈세계화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